안녕하세요. 축구 상담소의 쿨브리즈입니다. 오늘은 축구를 시키는 부모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해보지 않는 경험이고 자식 일이다 보니 더욱 감정이입이 돼서 별일이 아닌 일도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생각이나 선택을 하는 일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생각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부모님들이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도 계속 축구를 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 미리 시행착오와 스트레스를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남들과의 실력 차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잘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는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선수의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의 활약상을 보고 중고등학교 때 또한 그렇게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기대와는 달리 다른 친구들에게 따라잡히거나 오히려 역전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축구 실력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때는 초등학생 때이기 때문이에요. 초등학생 경기를 보다 보면 타고난 재능이 있다거나 키가 크거나 스피드가 빠르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많이 배워서 먼저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죠. 보통 이런 초등학생들은 축구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이죠. 자신보다 기술적, 피지컬적으로 부족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기술적, 피지컬적으로 부족했던 다른 친구들이 기술적으로 좋아지고 피지컬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실력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앞서 나갔던 친구들은 단지 미리 앞서 나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끔씩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거나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해서 훌륭한 선수로 거듭나는 경우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 키가 남들보다 크다고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크진 않고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 그 스피드가 계속 빨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훨씬 크고 빠른 선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언제까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드리블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공을 뺏기지는 않을 수는 없고 공의 발에 붙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볼 감각이 좋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한 본인이 실력을 믿고 남들보다 노력을 덜해서 따라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소속팀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렸을 때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다른 선수들과의 관격차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선수들보다 부족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축구를 늦게 시작해서 중학교 때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했던 선수들이 있었지만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돼서는 그냥 해볼 만하게 느껴진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엔 다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남들보다 조금 잘한다고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고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잘하는 선수들과 같은 팀에 있으면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 진학할 때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축구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추고 여유가 생겨야 그 기술을 바탕으로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소화하고 경기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기술을 갖춘 선수들과 훈련을 하면 그 훈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부족한 선수가 기술이 좋은 선수들과 훈련을 하면 실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잘하는 선수들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본인보다 실력이 좋거나 노력을 하는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춘 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축구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을 받기 전의 움직임, 주고 나서의 움직임, 그리고 공격 및 수비 전환 등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기술이 갖춰지지 않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먼저 좋은 기술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지 좋은 팀을 가는 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직 기술적, 피지컬적으로 부족한 초중학생이 잘하는 선수들과 같은 팀에 있다고 해서 자연스레 실력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내 아들에게 딱 맞는 팀과 감독님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팀을 선택할 때 부모님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최적의 팀을 찾기 위해 예를 씁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기대치에 맞는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들어맞는 곳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수 실력에 비해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선수 입장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팀을 정해놓고 목표의식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모님들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팀 안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팀을 선택하는 기준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선순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지 후순위 몇 가지에 부합한다고 해서 그 팀을 선택하는 것 또한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감독님과의 궁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독이라는 직책 자체는 어느 특정 선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있을 수는 있고 그런 선수를 잘 활용해서 팀을 이끌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독과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수라면 기본적으로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감독이 선수 개개인에 맞춰서 팀을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딘가에 내 아들과 딱 맞는 팀과 감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어딜 가든 그 팀에, 그 감독님에게 맞춰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는 포지션을 바꾸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포지션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부모님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축구에서 포지션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몫입니다. 감독들은 팀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 최적의 팀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역할이죠. 감독들 또한 누구보다 경기에서 이기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정한 포지션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최적의 팀이 맞습니다. 간혹 포지션이 겹치거나 상대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가지고 경기를 하기 위해 포지션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팀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뛰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감독이 정해주는 포지션이 선수들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겹치는 포지션에서 밀렸다면 그 자리에는 다른 선수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포지션에서 뛰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고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될 수 있으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지션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축구를 하면 할수록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느 포지션에라도 뛰고 싶을 날이 올 것입니다. 축구는 어느 포지션에서 뛰느냐보다 어디서든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드리블을 잘하는 것이 축구를 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유소년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라입니다. 맞습니다. 축구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소유한 공을 빨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하기 위함이며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 미리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드리블 하기에 바빠서이죠. 그렇게 드리블만 하다가 팀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블만 잘하는 것입니다. 축구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드리블을 해야 할 때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해야 할 때 패스를 하고, 크로스를 올려야 할 때 크로스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물론 드리블을 잘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수의 실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들은 너무 패스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라거나 상대방을 돌파해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서입니다.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축구는 어렵게 드리블을 해서 상대방을 돌파하는 것보다 패스를 해서 상대방을 돌파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이고 더 쉽고 그리고 그런 선수를 지도자들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축구를 시키는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지금 남들과의 실력 차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 두 번째, 잘하는 선수들과 같은 팀에 있으면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될 거라는 생각. 세 번째, 내 아들에게 맞는 팀과 감독님이 있을 거라는 생각. 네 번째, 포지션을 바꾸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다섯 번째, 드리블을 잘하는 것이 축구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축구시키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상을 본 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